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의 전략 짜보는 시간입니다. 코스피 200 투자의 정석. 오늘 이 시간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코스피 200 종목들의 흐름을 알아봐야 할 텐데 가장 주목을 받는 종목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소폭의 하락률 나타내고 있지만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략 종목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네.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사적 움직임 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실적 발표 후에는 일정 부분 좀 조정이 있다가 올라가는 역사적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하락분은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매도가 나온다면 그때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의 장이 상승을 하면서 큰 폭의 상승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좀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로 지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Q3 발표 이후에 금융주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지면서 여지없이 원래 가격으로 좀 회귀를 했었는데 오늘 저평가 매력과 하반기 좀 추가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점쳐지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역대로 하반기 IT들 주가가 좀 가을이나 겨울쯤에 좋았던 만큼 일정 부분에선 굉장히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IT들 종목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이 썩지 않게 순환하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순환매를 통해서 대장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는 오히려 증시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될 때입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이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우리가 실적이 좋은 기업과 좋지 않은 기업들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실적 호전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 호조세가 큰 폭으로 제가 순서를 잡았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무려 2260%, 베이직하우스는 1475%, 삼성 SDI는 330%, 두산 220%, 풍산 214%, LS산전 194%, 삼성전기 155%, GS 126%까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적 악화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OCI가 있겠죠. 66.15% 실적이 악화됐습니다. 금호석유 마이너스 57%, S&T 모티브 마이너스 51%, SK 마이너스 50%, KP케미칼 마이너스 49%, 호남석유 마이너스 48%, 현대산업 마이너스 46%,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43%, LG유플러스 마이너스 39%,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32%로 저조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적 호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로서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닝 시즌의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일단 지수는 여전히 2,000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 호전주, 악화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쭉 종목 나가신 거 다시 한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또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좀 선전을 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 일단 날이 좀 짧았었죠. 그렇죠. 그렇기 3거래일밖에 때문에. 없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목별로 좀 등락률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웅진그룹주들 이제 하위 순위에 1, 2, 3위 나란히 랭크가 돼 있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상위 랭크가 됐습니다. 웅진코웨이 14.1%, 웅진케미칼 10.47%. 일단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간 하한가를 겪은 이후에 낙폭이 과도했던 부분과 또 웅진코웨이 같은 알짜 자회사를 매각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CJ가 또 상승률 상위에 있었죠. 그거와 같이 맥락을 하면서 CJ 대한통운 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셰일가스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4위에 올라 있고요. S1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 증가가 호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라는 예상과 함께 지금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위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농심 같은 경우 마이너스 6.6%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인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큰 폭의 상승은 없었어도 차익 실효성 좀 매물로 보여지고요.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 BW 발행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지금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 차익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3위에 이제 올라 있고요. 한솔테크니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실적 악화와 또 이제 매도로 인해서 주가 좋지 못했습니다. 효성 역시도 그나마 화학주의 중에서 조금 차트가 좋은 편이었었는데 그 차익 실현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에는 좀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번 주에 물론 3거래일밖에 없지만 오늘까지요.
코스닥은 530선까지 올라온 반면에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었거든요. 코스피 다음 주에는 좀 의미 있는 지수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이번 주 우리 시장도 추석이 있었고요. 그다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참 기간 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모두 다 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증시가 다시 이제 오픈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의 크다란 움직임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Q3에 대해서 한번 기대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상승을 이끌기까지는 힘이 좀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락을 막아주는 하방 경직성은 분명하게 지키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또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평년의 움직임과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증시의 움직임은 상승은 더디게, 하락은 빠르게입니다. 근데 근 한 달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상승 굉장히 급하게 나옵니다. 50포인트 이상의 상승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하락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하락폭이 컸다가도 종가에는 하락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크게 상승을 못하고는 있지만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QE3라는 부분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에서 관심을 띄면은 안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중소형주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200을 맡고 있는데요. 중소형주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역대로 이 중소형주의 움직임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소형주가 강했을 때에는 대형주의 부재가 있습니다. 즉 대형주에 쏠릴 돈들이 중소형주에 쏠리기 때문에 중소형 장세가 오는 거고요. 대형주에 다시 돈이 쏠리기 시작한다면은 그때는 중소형주의 끝을 말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한 가지 나올 수가 있고요. 대형주에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하고 자동차 업종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2년도 상반기 베스트 리서치 센터 10곳에서 유망 업종과 유망 종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1, 2위에 오른 것들이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 다음에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추천이 가장 많았습니다. 뭐 베스트 리서치 센터의 추천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역시도 굉장히 실적을 좋게 보기 때문에 하반기 대장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 주에 당장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반 경직이 강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서 중소형주 요즘에 좀 잘 나가고 있죠. 하지만 중소형주 장세가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또 대형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전차군단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망주로 이 두 종목을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목을 또 준비하셨어요? 일단 삼성전자는 한번 말씀드렸고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지난 후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를 오늘 좀 들고 나왔는데요. 네. 어제 이제 오랜만에 하이닉스 상승을 좀 해주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주식입니다. 지금 정도 매집 시기가 좋아 보이겠고요.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K그룹으로 인수 후에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업황과 실적의 좀 부재로 올 한 해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3분기 예상 실적은 매출액 2조 5,3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한 10.3%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980억 원으로 적자가 지속되고요. 시장의 예상치는 113억 원을 예상을 했는데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실적이 좋은 회사가 실적이 더 좋았을 경우에 주가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았던 회사들이 턴어라운드 될 때가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커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하이닉스를 한번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지금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디램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랜드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어서 다음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9월 하반기 32기가 랜드 고정 가격은 8.6% 상승한 2.41달러, 그 다음에 또 64기가 같은 경우에는 9% 상승한 4.26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또 8월부터 랜드 업황은 이미 회복세에 좀 진입을 하고 있고요.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시작되는 점에서 4분기에는 하이닉스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랜드 현물 가격 상승은 10월
10월 중에 고정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전체 매출액 중에서 랜드 부분이 25% 이상인 하이닉스 4분기 실적 예상에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요.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다음 년 3월까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저점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상승할 타이밍이 가까우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빠질 때마다 차분히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쓰신다면은 아마도 향후 몇 달간의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SK 하이닉스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에도 10월부터 주가를 모아나가기 시작한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